미래탐구 수학 담당 황치환 선생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우리 34기 이번에 시험 본 거 기말고사 분석이랑 겨울방학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넘어가지? 뭐가 좀 이상하네요. 잘 안 넘어가는데. 왜 잘 안 넘어갈까요? 그쪽을 잡아야 돼요? 위아래. 네네. 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분석이고요. 문항수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고, 난이도 부분은 항상 제가 최대한 아이들 입장에 맞춰가지고 좀 감정이입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편인데, 이번에 한 2문제 정도는 조금 어려워서 그 2문제는 정답률이 좀 낮을 걸로 예상을 했고, 좀 특이하게 이번에 잘하면 다 맞은 아이들도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이제 부교재 쓰고 있는 교재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크게 바꾸지 않고 살짝 그냥 숫자만 바꾼 정도로 해서 나왔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부교재가 굳이 아니어도 시중에 있는 많은 책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 타이핑하다가 확인을 한 건데 배점에 좀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쉬운 문제 0.8점, 그 다음에 배점 높은 게 1.5점이라서 제일 높은 배점 문제랑 낮은 배점 문제가 한 0.7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최저점이랑 최고점이 점수 차이가 0.2점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4문제가 난이도 차이에 따라서 점수 배분을 했는데 0.9, 1, 1.1, 1.5 이렇게 해서 저 상하 차이가 0.2점에 불과해서 왜 이렇게까지 점수 차이를 좁혀놨나 싶을 정도로 조금 큰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난도 문제도 좀 변별력이 없었고, 부교재에서 매우 유사하게 출제를 해서 크게 아이들 별로 점수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모르니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수학에서 아이들이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말고사 시험지를 문항별로 좀 분석을 해놓은 편인데, 제가 보통 재작년 아이들 점수 비교를 해서 보면 1등급 저희가 이제 이전 학년까지는 1등급이 4%고 지금은 10%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점수대가. 근데 이제 10%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3점 정도는 맞아야 1등급 들어가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평이한 수준이었던 것 같고, 잘한 아이들은 다 맞은 아이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항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 다 나와야 되는 그냥 이렇게 나와야 되는 수준에서 평이하게 각각 단원들이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출제가 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쉽지 않았나, 그리고 고난도 문항에 대한 변별력이 좀 낮지 않았나, 이런 총평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눈으로 열심히 확인을 해서 봤는데 거의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부교재랑 8문제 정도 나왔는데 제가 24문제니까 거의 3분의 1은 학교 부교재에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쓴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부교재에서 익숙한 문제들을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아이디어만 따가지고 저는 새로운 문제처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숫자만 바꿔서 풀이 방법만 좀 알아두어도 좀 쉽게 풀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 선생님이 좀 아이들한테 크게 뭔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다 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시험 문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렵다고 이제 나와 있는 문제를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하나 보여드린 건데, 아이들은 보통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쭉 풀어내는 문제들은 잘 푸는 편인데,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이제 급히 타이핑 쳐가지고 해설만 치느라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풀려면 4가지 경우를 다 살펴봐서 그림을 가지고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도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좀 많이 걸리게 하는 부분들이고, 제가 이전 33기 같은 경우에 애들한테는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풀고 웬만하면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답형이기 때문에 조금 또 정답률 자체는 조금 더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낮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금 많이 풀어본 친구들한테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기출보유사 1에는 저희 작년 아이들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33기 작년 기말고사 문제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하나 출제가 돼서 저는 딱 보고 이런 문제가 비슷한 거 풀어봤었네 이랬는데, 아이들은 또 어떻게 캐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대비하는 건 저희가 이미 익숙하게 풀고 있던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이 되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4번 문제인데, 이건 제가 혹시라도 최근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쓰고 있는 수학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기출 유사 문제를 좀 찾아봤는데 유사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그림도 아무것도 없고 얘가 그 아이들 되게 힘들어하는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문제인데, 원의 방정식 아이들 되게 많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개념을 얹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인데, 실상 이제 좀 풀어보면 크게 어렵지는 또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문제가 좀 많은 편이라서 이 문제는 아마 최다 오답으로 아이들이 또 단답형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험 문제 항상 보고 나서 뭐 예상 문제, 적중 문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매칭을 해보는데요. 저희 이번에 시험 문제들은 대부분 문제들이 뭐 많은 문제들 통해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풀었던 많은 문제들에서 유사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 제가 어머니들한테 좀 딱 봐도 비슷한 문제들 일부러 한번 좀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서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뭐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큰 틀에서 바뀌는 것들은 없고, 수업 시간에 제가 예상하고 있던 문제들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연습했다고 하면 크게 뭐 많이 틀리거나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학교에 있는 부교재에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기 11월 8차 교재라고 해놓은 것도 학교 부교재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문제고,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 조금 바꾸고 그대로 낸 정도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 지금 부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 문제들을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드는 연습들이 많이 필요했고, 보고 그림까지 다 기억했는데 못 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안타깝게 느낄 만한 문제들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내신 대비하고 있는 교재들 좀 잠깐 말씀드릴 건데, 제가 제일 많이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쓰고 있는 교재가 이 필수 유형 문제집인데요. 최신 기출 문제들을 제가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그 유형별 학습을 내신 대비 한 달 동안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 안에 비슷한 문제들을 좀 많이 집어넣고, 비슷한데 조금의 풀이가 다른 것들 난이도 조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금 골고루 집어넣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있던 문제들도 대부분 다 필수형에서 나온 것처럼 대부분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좀 많이 넣기 때문에 아이들이 익숙하게 풀 수 있게끔 만드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학교 아이들 기출문제들 4년치를 갖다가 제가 이제 기출문제로 만들어서 풀리고 있는 거고요. 요거 이제 학교 내신 경향을 파악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아이들이 항상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것들 냈을 때 이게 진짜 우리 학교에 나오고 있는 문제인가? 라는 좀 의심을 좀 많이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다,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다 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이 출제 난이도 같은 거 파악할 때 도움이 되라고 요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제가 최근 5개년 기출 문제 나왔던 모의고사나 변형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고요. 아이들별로 항상 문제를 주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핑계 삼아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 할애들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들한테도 숙제 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한 20개 정도는 굉장히 조금 개념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집어넣고 있거든요. 개념 문제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3점에서 4점짜리 문제들 좀 많이 집어넣고 있고, 실제 맨 뒤에 있는 55번에서 60번까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제 다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요것들도 조금 익숙하게 풀이를 통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비슷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 부교재 문제인데, 이게 부교재가 워낙에 이게 풀이 공간이 굉장히 적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타이핑을 다 쳐서 풀이 공간들을 조금 많이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풀었던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풀리기 위해서 여러 번 이 프린트를 계속 나눠주고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타이핑을 쳐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익숙함을 좀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개별 질문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지금 34기 아이들이 질문을 너무 안 해가지고 숙제도 무조건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어려운데 질문을 너무 안 해가지고, 제가 사실 이제 이런 데 돌아다닐 때마다도 항상 패드를 좀 갖고 다니면서 질문을 많이 받아주려고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몇 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보내고 꼭 잔 다음에 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 왜 안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최우선적으로 아이들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수업 시간 이후에 질문들을 조금 많이 카톡을 통해서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질문도 사실 좀 꼬리에 꼬리를 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3기에 잘하는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이를 보내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밑줄 쳐서 다시 피드백을 또 보내거든요. 근데 그러는 거 없이 제가 풀이만 보내준 거 받아놓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텐데, 몇몇 아이들이 그냥 줌을 켜가지고 실시간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도 있어서 제가 여의치 않으면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기말고사 이제 끝내고 나서 우리 1학년 아이들 마무리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부모님들한테 하면 좋을까 하고 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올해 저희 아이들이 제일 이 미지의 영역을 들어가는 첫 번째 학년 아이들이잖아요. 새롭게 바뀐 교과 과정, 그 다음에 새롭게 보는 수능, 그 다음에 새로운 평가 방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올해 1년 지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좀 놀라운 기사를 봐서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수학 A등급 비율인데, A등급이면 그냥 기말고사, 중간고사, 수행평가 합쳐서 90점 넘는 아이들, 이건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가면 1등급이랑 관계없이 그냥 절대적으로 점수만 놓고 본 거라서, 그리고 이게 전체 평균 자료이기 때문에 뭐 서울 지역을 대변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21.4%라고 해요, A 등급 비율이. 그 다음에 특목고에서 A 비율은 44.7%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 기사를 절대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통계다 이게 아니라 전체 아이들 통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근데 그런다고 생각해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항상 그 아쉬움을 지울 수 없는 건 하향 평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말고사 시험 분석을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똑같이 얘기했던 게, 시험 문제가 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이게 이거 우리 학교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사의 뒤에 뭐가 써 있냐면,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라고 하는 게 3월달, 6월달, 9월달이면 모의고사 이야기거든요.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90점 맞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 라는 거였는데, 올해 거거든요, 이게. 3월달에 1.2%, 그 다음에 6월달에 1.1%고, 9월달에 1.1%고, 10월달에 3.2%라는 결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상대평가기 때문에 이거보다 1등급 비율은 뭐 항상 나오는 만큼 나오겠지만, 이런 기사를 보고, 진짜 이 상황이면 되게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반 어린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저 모의고사를 봤는데 학교 내신에 비해서 너무 점수가, 그러니까 등급이 낮게 나왔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전체 전국적으로 아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혹시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열세에 속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제가 학교에서도 잘하고 전국 단위에서도 잘해야 대입은 어차피 전국 단위 아이들이랑 경쟁을 할 거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거 아닌가 했는데 그 기사 이제 마지막이 뭐가 있었냐면 학교에서 보는 중간 기말고사 성적이랑 모의평가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교재 작업하고 있는 다른 학원 강사님들 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쪽, 그러니까 저희 목동 지역 선생님들이니까 어떤가 하고 여쭤봤는데 큰 차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우리 학교 시험만 좀 쉬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 아이들도 특목고 다니고 있고 다녔고 이제 졸업했거든요. 올해 다 수시 마저 마무리 져서. 근데 그 특목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약간 내신 성적에 대한 지나친 자존감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3등급이면 어디 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사실은 뭐 학교 이번에 우리 학교 설명회 하는 설명회 자료도 봤는데 우리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면 어느 학교까지 가 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하방이 막혀 있는 느낌들 가지고 조금 더 자신 있게 아이들이 공부하고 좀 이거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여유가 생겨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2028년도 수능을 보거나 그때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우리만 도태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제가 저희 반 친구들한테 통해서 좀 듣고 있어요. 그냥 그거를 조금 공부를 좀 덜 하는 것 같다 내지는 좀 제가 또 느끼는 건 시험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2등급이면 어딜 갔는데 라는 얘기를 같은 숫자를 가지고 높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긴장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희 학교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주변에 있는 목동권 선생님들은 그런 걸 많이 못 느끼는지 글도 잘 안 남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어떤 학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학교 내신에 너무 이렇게 크게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들었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꼭. 저희 아들이 과학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도 학교 내신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 어디까지 간대라는 걸 밑밥으로 깔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생각보다 그쪽 내가 그 과학고 내에서 한 5등급 정도, 그러니까 9등급제니까요. 5등급 밑으로 있는 아이들은 좀 처참하게 깨진 상황이에요, 지금. 올해 아이들이 좀 많았다고도 했는데 슬슬 좀 그런 변화들이, 그러니까 특목고라고 너무 안주해서 좀 쉽게만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희는 수학보다는 또 다른 과목이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는 처음에 외고 아이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에 강점이 되는 외고 학생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문은 다 잘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거의 제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이들 영어 같은 거 보면 다 잘한다 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되게 등급 따기가 힘들고. 근데 수학은 편차가 굉장히 큰 과목인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금 더 높은 등급,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점수도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어느 정도 내가 입시에서 앞에 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학교 시험이 쉬웠지만 또 아이들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건 제가 보기에 쉬운 거니까. 근데 저는 항상 감정이입을 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집에 가서 꼭 아이들한테 학교 점수 이만큼 나왔다고 절대 안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얘기를 좀 드리면요.
작년 겨울 기준으로 생각하면 재원생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공통수학 1, 2는 많이들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한 해 선행까지 공부한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학기 중에 수행평가다 뭐다 하면서 선행 나갔을 아이들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이 대수라는 파트가 뭐 개정하기 전에 수원이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뭐 어머니들도 기억하시면 다 싫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수하고 로그, 삼각함수, 수열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건 아이들이 수원, 수투에,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이랑 2에 비해서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은 너무 싫어하겠지만 제가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당장 이번 목요일부터 그냥 개강을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행도 간다 그러고 어디도 간다 그러고 안 오겠다고도 막 그러는데 그냥 저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일단 대수 파트 뒤에 부분에 저희가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에 수열 전까지 좀 해놨기 때문에 수열부터 해서 예비라도 한번 수업을 좀 끝내놓고 1월달 들어갔을 때 지수 로그부터 다시 좀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2월달까지 해서 뭔가 한 학기 정도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월수금에 1시부터 5시까지 진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1월달에,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클리닉 시간을 좀 집어넣을 건데 지금 클리닉 시간이 좀 제가 타이핑을 조금 실패한 것 같은데 오후 시간이거든요. 지금 오전 시간이 아니라 오후 시간인 것 같고 제가 시간을 좀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할 거고, 작년 3월 달에 제가 이제 12월 달 윈터스쿨 안 하고 3월 달에 들어온 친구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 친구들이 중간고사 보고 대부분 그냥 또 나가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선생님이 처음 개념 수업부터 해주지 않는다. 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3월 달에 당장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개념 수업부터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개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문제 풀면서 개념을 계속 뒤집으면서 하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개념을 처음 할 때처럼 꼼꼼하게 하기를 원하니까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몇몇 막 우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번 중간고사 때 여기를 처음 배웠다 라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저랑 굳이 안 해도 무조건 수원 수투를, 그러니까 지금 미적분 원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대수까지만 겨울방학에 좀 끝내는 것들로 좀 목표를 하고 있고요. 클리닉 시간도 올해 34기는 유난히 좀 참가를 너무 안 해서 제가 학원에 올해는 앉아 있는데 아이들 많이 못 본 좀 그런 게 있는데 좀 필수 참석을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은 대수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별 강의 계획인데 제가 12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름방학에 했던 부분 뒤부터 해서 일단 개념 수업도 일단 마무리하고 1월 2일날 개강하고 나서부터 스케줄을 그냥 한번 짜봤는데요. 1, 2주차, 3주차에서 6주차까지 해가지고 한번 단원을 끝내놓고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저 6주차 그 2월 첫째 주에 개학을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개학한 주에 좀 빠지고 또 설까지 빠져버리면 2월달 수업이 저렇게밖에 남질 않아서 그때는 이제 전체 범위 복습을 진행하고 3월달 딱 개강하면 바로 내신 대비 좀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3기 같은 경우는 제가 1학년 때부터 방학 때 열심히 시켜가지고 이번 시험 대비 때도 제가 기출모의고사를 22회까지 시켰거든요. 기출모의고사만. 근데 1학년들은 6번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워낙에 나갈 게 많아서, 할 게 많아서. 그래서 방학 때 좀 많이 시킬까 합니다. 많이. 수업은 이게 제가 그 개념 수업하는 페이지 하나를 그냥 스캔을 해놨는데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칠판에 판서하면서 개념 정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개념 익히기부터 해가지고 문제들은 한 모의고사 3점 정도를 방학 때 좀 일단 우선적으로 다뤄보고 복습 차수 들어갔을 때 좀 어려운 3점에서부터 쉬운 4점까지 해서 조금 양을 좀 늘려볼까 생각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에 딱 개학하면 바로 중간고사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일단 목표이고요. 저 밑에 있는 클리닉 시간이 맞는 시간입니다. 아까 5시 반에서 8시까지 클리닉 시간이고 아이들 필수로 참석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짜투리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능에서 수학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풀게 되면 요 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저기 있는 문항수만큼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이고 지금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은 전혀 수능에 나오지 않거든요. 한 문제도. 그리고 이제 2028년도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되는 수능에서 수학은 지금 선택 과목이 폐지가 돼 있어서 모든 아이들이 다 확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과, 카이스트, 간럼도 확통을 할 거고 뭐 선택 과목이야 뭐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은 심화 과목으로 배우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33기 같은 경우는 문과 아이들끼리만 경쟁하는 상황이잖아요. 수학을.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확통을 전체 이과, 문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듣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의 강점이 좀 없다 보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거든요. 수학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던, 뭐 1학년 1년 동안 배워서 아이들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너무 많은 걸 배웠다 이렇게 하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1학년 때 배웠던 두 과목은 전부 다 영어로 치면 문법 배운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수학이 수능에 나오는 수학들이고 지금부터 배우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올해 좀 힘들었던 아이들도 기본은 무조건 물론 채워야긴 채워야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한 거 가지고 포기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아직 배운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해야 될 게 훨씬 많은 상황이거든요. 겨울방학에 수학에 힘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저번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33기에 좀 지금 34기는 조금 우수한 친구들이 제가 조금 수업을 잘못해 한 것도 있겠지만 좀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3기 같은 경우는 제법 잘하는 친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친구들 전교 1등 하고 있고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그 아이들이 수학에 강점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편한 아이들이 있어요. 좀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외고지만 수학 잘하는 아이가 굉장히 더 돋보일 수 있는 뭔가 강점을 가진 생활기록부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 밑에 있는 저 외고에서 수학을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게 어머니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외고지만 수학의 강점을 가진 아이가 조금 더 특출나게 보일 수 있는 지금 아까처럼 내신에서 변별력이 크게 없다고 한다면 그 이외의 것들을 다른 데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생활기록부 상에도 그러니까 뭐 세특이라고 부르는 그 란에도 아이들의 나의 우수함을 또 수학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